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과의 깜짝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하나가 되자는 건데요.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당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내부 논의 없이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 의원들은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중대한 의사결정에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선 출마자들도 정 대표의 깜짝 합당 제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당권파 의원들은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인 1표제 등으로 당내 갈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론 투척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깜짝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사실상 화답했습니다.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 등에서 정 대표와 보조를 맞췄던 당내 강경파도 정 대표의 독단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 대표의 제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맞서면서 당내 균열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병준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끄럽죠? 네, 어제 하루 종일 좀 많이 혼란스러운 하루였죠. 네. 지금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좀 양분되고 있다고 보이나요?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좀 기울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지금 당내 여론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원 주권 정당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이고요. 네네.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다 당황을 했죠.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 어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은 했었어요. 네네. 충분히 청와대하고도 조금 조율이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공개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원 의총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제안이라고 얘기를 한 상태지만은 대다수 의원들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갑자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네네. 사전에 좀 최고위든 의원총회든 이런 데서 먼저 의견을 듣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지도부에서 이제 나오셨지만 네. 원래 전직 최고위원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기자회견 20분 전에서야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이 얘기인데,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날 조국 대표와 만났고 조국 대표는 또 최고위원들하고 충분한 좀 얘기는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통상 이 정도 결단과 그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지도부 간에 좀 사전 논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 최소한 지도부 내에서는 사전 논의는 전 필요하다고 봐요.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의견도 묻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최고위원들한테도 공유가 20분 전에 했다 보니까 최고위원들도 꽤 반발하는 네네. 의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절차적으로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나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안한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찬반보다 오히려 절차적 하자 여기에 네. 대한 목소리가 더 지배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찬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절차적으로 사전에 왜 공유라든가 공감대 형성 없이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다수
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은 대선 때도 같이 치렀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 단일 후보로 이렇게 치렀고 또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맞서 같이 싸웠고 네네. 그 대신 역할론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국 혁신당은 세빙선 역할을 하고 우린 뒤에서 주력을 하는 이런 건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당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재의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네. 이번 정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사실은 늘 생각이 조국 혁신당하고는 언젠가는 합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 당시도 좀 내비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도 예를 들면 국민 통합, 네네. 합당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어저께 대통령의 생각은 통합과 합당 이런 생각을 평소 철학을 갖고 지론이었다. 철학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사전에 통보는 받았다라고 통보입니까? 교감입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대통령실은 당무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언어 조심스럽죠. 사용에 있어서 뭐 지나치게 뭐 공감하고 조율했다 이런 단어들보다는 통보 이런 단어를 정무수석이 썼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당의 또 문제는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큰 방향에서는 아마 대다수 분들이 조국 혁신당과 우리가 합당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아마 언젠가는 합당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네네.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고민이 많았죠, 사실.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네네. 후보군과 정치권에서는 호남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는 경우 아주 치열하게 또 경합이 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2, 3%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네네.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좀 위협적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팽팽한 구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런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점 면에서. 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도 네네. 지금 하지 않으면은 지방선거 끝나고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내용도 어저께 내비쳤어요. 정청래 대표가. 네. 정 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청와대 소통 여부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당위성 등을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네. 좀 의원들은 좀 수긍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처음에는 설명하고 나중에 거기에 절차적인 문제와 또 유불리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죠.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제 의총은 사실 이 의총이 아니고라 그렇죠. 정책 의총이죠. 예, 정책 의총으로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네. 대한 법안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번 실날이 토의를 할 것 같고 또 당원들의 투표, 전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네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지금 뭐 찬성 반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네네. 당이 한 목소리를 분열되는 것만큼 나쁜 건 없거든요. 네네. 어떤 사안이든 간에 당이 하나로 뭉쳤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고 당이 분열됐을 때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막 비정상의 정상화한 이후에 지금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코스피도 5천 돌파하고 어제 돌파했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추동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당이 분열돼서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찬성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금 우리는 당원 주권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당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당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수기 과정을 지켜봐야지 바로 뭐 찬성 반대 너무 크게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네네. 외부에서 엄청 분열이 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어저께는 뭐 당연히 저는 서로의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골이 깊어져서는 안 된다. 빨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추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데 뭐 언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죠. 이것이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외연 확장 뭐 어차피 법률구는 분류가 됐습니다만 외연 확장 통합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부각된 측면은 분열이란 거죠. 이 점이 좀 아프지 않나. 그리고 정청래 대표 또한 이러한 반발을 모를 리가 없었을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것을 정청래 대표하고 깊게 얘기 나눠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지도부에 같이 있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사전에 이렇게 의견 교감을 하게 되면은 결단 내리기가 어려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의사 결정에서 보면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잖아요. 네네. 밑에서 의견이 올라가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먼저 문제나 제안을 하고 밑으로서 주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저께는 탑다운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혼란이 있더라도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텀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가서 실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리라고 봤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아마 거기에 쫓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후보들이 출마자들이 예비 등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을 이미 마친 알고 상태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체되다 보면은 또 더 혼란이 가고 더 이상 제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갈 것 같은 그런 시간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룹들은 있잖아요. 네네. 최고위라든가 네. 최소한 의총에서의 그런 수기 과정 정도는 거쳤어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이해도 구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의 집단지성이 발휘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지점이죠. 그리고 또 어제 시점 자체가 어저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설렌 하루였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오전에 5천 코스피 5천 올라가고 돌파하면서 다들 설레었는데 그리고 뭐야 이랬죠. 진짜 네.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이 수치적으로도 나타나고 예전에 5천 그 목표로 했을 때 보수에서는 엄청 비난을 했는데 그걸 실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날 이렇게 다른 또 의견으로 혼란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는 많이 좀 불만스러운 당원분들의 반응도 많았죠. 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당내 분열 이것을 우려를 하시는데 근데 정작 지도부 내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당장 3명의 최고위원이죠. 3분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는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지금 던졌단 말이죠. 쉽게 진정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최고위원들은 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대다수 중요 안건들은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저께는 20분 전에 통보 형식으로 20분 후에 기자회견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하니까 본인들이 의사결정에 전혀 개입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만이 많았을 것 같고요. 네. 그걸 또 공개적으로 일부 의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각자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네네. 솔직한 얘기로. 네네. 근데 얘기 다 하다 보면은 당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의 목소리보다는 지금 수기 과정과 당원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차분하게 가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당이 분열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최고위원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네네. 최고위원 한 명 한 명이 귀중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게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 게 있으면 또 비공개 최고위원을 요구해서 그 안에서 서로 성토하고 또 치열하게 해서 어느 정도 정제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 기자. 예. 자, 이러면 당원들의 여론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나 또는 정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했던 딴지일보 게시판 예. 여기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짚어봤는데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글을 게시했잖아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다. 그리고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언급하면서 같이 합쳐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는 게 주요 메시지입니다. 제가 게시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네네. 정청래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게시물들이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는 정청래 대표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합당의 명분이다라는 게시글도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문재인과 조국이 싫어서 반대한다는 반응도 있었고 조국이 대통령 되는 게 싫어서라는 이야기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도 최고위원들을 향해서는 지방선거 준비하는 또 의원들 향해서도 잘못되는 비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이었나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딴지일보와 달리 이제 2030 여성들이 많은 게시판도 살펴봤는데요. 네네. 거기에서는 강한 좀 비토 분위기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당원들도 네, 그렇죠. 당원분들도 당연히 그 여러 가지 불만 목소리가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네, 주장해왔던 당원 주권과 지금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거든요. 당원들 그러니까 의견은 갑자기 전혀- 이제 네.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더 주기가 있었으면 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어제 같은 좋은 날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과를 감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던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의가 되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좀 더 신랄히 이것이 앞으로 우리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합당이라는 것은 네네. 그래서 지금은 감정을 좀 어저께는 감정적으로 많이 불만이 있더라도 네네. 오늘은 좀 감정을 차분히 한 상태에서 우리 당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과연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각자의 의견들을 나중에 투표로서 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네. 그리고 6.3 지방선거의 압승입니다. 네. 그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감정적인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우리 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고민하고 그런 의견들을 좀 내시고 그래서 그런 집단지성이 잘 발휘가 돼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점점 분열돼 가는 모습은 결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나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저는 당원분들의 이러한 불만은 이해가고요. 네네. 저도 어저께 뭐 아주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네네. 황당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일 먼저 메시지를 냈는데 네네, 당원 알고 주권 시대인데 네. 당원의 의견이 그거다. 그런 걸 메시지를 제일 먼저 냈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을 8월 있을 전당대회 당권 투쟁하고 연관지어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사실 당의 운명은 그렇게 개인의 어떤 그 멀리 그런 걸 보는 것보다는 6.3 지방선거가 압승을 해야만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뒷받침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당이 좋으냐 안 좋으냐
보험 여건이 하나로 뭉쳐서 네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지방선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 준비 잘 하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 그리고 차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